평생 사람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수천 명을 만나고 그중 몇 사람과만 진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은 여러분도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자신을 꾸밀 수 있지요. 말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웃는 얼굴도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평생 이 질문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사람을 쓰면서 때로는 배신당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본성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누가 착하고 나쁘다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와 인생을 함께 걸어갈지를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이 눈이 없으면 평생 헤맵니다. 좋은 사람을 놓치고 나쁜 사람에게 시간을 빼앗기고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렀죠.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림당하고 화려한 말에 속아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작은 행동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큰 말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겉모습은 포장할 수 있습니다. 말도 얼마든지 꾸밀 수 있죠. 하지만 본심은 다릅니다. 본심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아무리 감춰도 결국은 새어 나옵니다. 작은 태도에서, 무심코 한 행동에서, 순간의 표정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런 신호들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회사도 신뢰도 시간도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5가지 신호에 대해서요. 이 신호들은 제가 수십 년간 사람을 관찰하며 발견한 것들입니다. 학문적 이론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실전에서 때로는 아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죠. 이걸 알면은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을 겁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나쁜 사람을 미리 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을 봐야 합니다. 표면이 아니라 깊은 곳을 봐야 하죠. 그게 진짜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동료를 만나면 날개를 달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발목이 잡힙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행복하고 싶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이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5가지 신호는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정확합니다. 이 신호들을 읽을 줄 알면 여러분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저는 이 신호들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 함께 성장한 파트너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첫걸음을 떼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기업도 나라도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사람이 잘못되면 다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봤습니다. 좋은 사람 하나가 조직을 살리고 나쁜 사람 하나가 모든 걸 망치는 걸 말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을 보는 일은 삶의 중심 과제였습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위대한 경영자들도 한결같이 이 문제를 고민했어요. 누가 진짜 동료이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건 시대를 초월한 질문입니다. 중국의 옛 성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서 사람을 보라. 큰 일은 누구나 신경 씁니다. 하지만 작은 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행동, 그게 진짜를 보여준다고 했죠.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수천 명의 사람을 면접하고 수백 명과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잘합니다. 특히 자기를 어필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더 그렇죠.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습관은 더더욱 그렇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 실망스러운 사람 말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어요. 단지 제가 못 본 겁니다. 아니, 보고도 무시한 거죠.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안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처음부터 신호를 읽을 줄 안다면은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고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죠.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재 한 명이 회사를 10년은 앞당깁니다. 반대로 잘못된 인재 한 명이 조직 전체를 병들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늘 사람을 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전략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핵심입니다. 믿을 만한 동료,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 고르는 안목이 없다면 결국 큰 대가를 치릅니다. 시간도 잃고 돈도 잃고 신뢰도 잃죠. 그런데 가장 아픈 거는 기회를 잃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하면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옛날 어떤 왕은 신하를 뽑을 때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일부러 작은 시험을 내는 거죠. 약속 시간을 지키는지, 작은 부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봤다고 합니다. 현명한 방법이죠. 저도 비슷한 방식을 썼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작은 일부터 맡겨봤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말이죠. 사람을 보는 눈은 단순히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타고난 감각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경험과 관찰로 만들어집니다. 저도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많이 속았고 실수도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떤 신호가 중요한지를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죠. 진정한 품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고요. 평소에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이익이 걸렸을 때, 그때 진짜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의 순간에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십니까?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좋을 때는 다들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아무 이득이 없을 때도 남아있는 사람, 그게 진짜 동료죠. 저는 그런 사람 몇 명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은 결국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공지능이 나와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게 모든 것의 바탕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경험이 필요하죠. 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다면 훨씬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신호가 바로 그 방향입니다. 저는 이 신호들을 발견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지름길을 갈 수 있죠. 그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일, 그것은 오래전부터 삶의 중심 과제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언제 드러날까요? 5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권한을 쥐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을 가졌을 때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주 작은 권한이라도 말이죠. 팀장이 되었을 때, 프로젝트 리더가 되었을 때, 심지어 작은 모임의 총무가 되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권력은 거울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죠. 겸손했던 사람이 갑자기 오만해지고 친절했던 사람이 무례해지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더 겸손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는 사람도 있었죠.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작은 권한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작은 권한도 함부로 쓰는 사람은 큰 권한을 주면 더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작은 권한도 신중하게 쓰는 사람은 큰 책임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죠. 2번째, 약속을 대할 때입니다. 약속은 신뢰의 기본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사람은 큰 일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배신합니다. 저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시간 약속을 3번 어기면은 그 사람과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거든요.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습관이고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신뢰도 가볍게 여깁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그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킬 겁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어떤 변명을 해도 결국 또 어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세 번째, 타인의 성공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남이 성공했을 때 드러나거든요.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하죠. 표정을, 말투를 보면 압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거요. 이런 사람은 함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발목을 잡을 겁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일처럼 좋아하고 응원하고 배우려 하죠. 이런 사람이 진짜 동료입니다.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과 일하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성장에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남을 질투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결국 성공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네 번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아랫사람,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식당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청소하시는 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후배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윗사람한테는요, 다들 친절합니다. 이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 이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친절한가? 그게 진짜 인간성이죠. 저는 이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저한테는 예의 바르게 굴지만 비서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렇게 대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위치가 확고하니까 남을 무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로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속으로 불안한 사람입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화가 났을 때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나 화는 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게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화가 났을 때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주변 사람들을 다 불편하게 만들죠. 이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그르치거든요. 반대로 화가 나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호흡하고 잠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죠. 이런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감정 조절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이건 본성의 문제거든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순간 기억하십시오. 작은 권한, 약속, 타인의 성공, 약자 대하는 태도, 화났을 때 이 순간들이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진짜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신호들을 수십 년간 관찰하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 덕분에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를 일찍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죠. 본성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과 태도에서 확인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신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다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남만 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제가 타인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저도 누군가에게 관찰되고 있다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뢰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게 원칙입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준 만큼 돌아옵니다. 작은 권한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팀원들에게, 후배들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권력을 휘두르고 있진 않은지, 함부로 말하고 있진 않은지 체크해야 합니다. 약속은 어떻습니까?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요? 시간 약속, 업무 약속, 작은 부탁들,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쌓이면 신뢰가 쌓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산이 되죠.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해야 합니다. 남의 성공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연습을 하십시오.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식당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길거리에서,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체크하십시오.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태도, 이게 품격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감정에 휘둘리진 않는지요? 감정 조절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야 합니다. 심호흡하고 잠시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런 자기 점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보듯 남도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그 신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럼 이제 타인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사람은 한두 번 만나서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합니다. 급하게 판단하면은 실수합니다. 천천히 여러 상황에서 지켜보십시오. 둘째, 말보다 행동을 보십시오. 말은 누구나 잘합니다. 특히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할 때는 더 그렇죠.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 반복되는 습관, 그게 진짜입니다. 셋째, 여러 상황에서 관찰하십시오. 좋을 때만 보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이익이 걸렸을 때, 그때 진짜가 나오거든요.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반대로 문제 있는 사람 주변엔 비슷한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섯째, 직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뇌는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신호를 포착합니다. 그게 직감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첫인상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첫인상이 좋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반대로 첫인상이 안 좋아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일 수 있죠.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지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핵심 가치관과 품성입니다. 작은 결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본질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변했고 여러분도 변할 수 있죠. 하지만 변화는 그 사람이 원해야 가능합니다. 누가 억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인지 거리를 둘 것인지를요.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작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작은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십시오. 작은 약속을 정해보고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식사 자리도 좋은 관찰의 기회입니다. 식당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음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대화 태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신호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거든요. 위기 상황도 중요합니다. 물론 일부러 만들 수는 없죠.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억하십시오. 도망가는지 함께 해결하려 하는지 그게 진짜 동료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이 모든 걸 실천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판단하면 그 대가가 크거든요. 시간도, 돈도, 기회도 잃습니다. 반대로 좋은 사람을 알아보면 그 이득은 평생 갑니다. 저는 이런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 함께 성장한 파트너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신호를 읽는 가장 큰 이유는 남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나를 성장시킬 사람을 알아보고 함께 올라갈 동료를 찾기 위함이죠. 사람을 보는 눈은 공격의 무기가 아니라 보호의 방패입니다. 나쁜 관계로부터 나를 지키고 좋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남을 보듯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긴 이야기였죠.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이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많이 실수하고 배신당하고 후회하면서 배웠죠.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신호만 기억하셔도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은 권한을 쥐었을 때, 약속을 대할 때, 타인의 성공을 바라볼 때,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이 5가지 순간을 관찰하십시오. 그 사람의 본성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신호들은 남만 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늘 체크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세상은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져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좋은 동료 한 명이 인생을 바꿉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한 명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죠. 반대로 잘못된 관계 하나가 모든 걸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한 겁니다. 이 눈은 단순히 판단의 도구가 아닙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동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요. 저는 이 눈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가끔 실수합니다. 사람을 잘못 봤다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큰 실수는 하지 않게 됐고 좋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관찰하고 배우고 적용하십시오. 처음엔 서툴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명확해집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금방 보이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남을 보는 눈만큼 자신을 보는 눈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늘 성찰하십시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본질을 보십시오. 반복되는 작은 행동, 무심코 드러나는 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 거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드러납니다. 아무리 감춰도 본성은 결국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잘 봐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요. 인생은 짧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눈을 뜨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 그게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신뢰를 주는 사람이 신뢰를 받습니다. 존중하는 사람이 존중받고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성장하고 계십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요. 그 의지가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배신당하거나 실망해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함께 하기 위한 겁니다. 세상을 불신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실천할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자신의 작은 행동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약속을 어떻게 대했는지, 누군가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루만 의식적으로 관찰을 하십시오.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어떤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이 선택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사람을 보는 눈으로요.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오늘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인생은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진 자에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눈이 이제 열렸습니다.